안녕하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반도체 ETF인 SOXX의 기초지수가 변경되었습니다. 바뀐 기초지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기존 SOXX 그리고 세배 레버리지 ETF인 SOXL 투자자들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 나름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1일자로 XOXX의 기초지수가 변경되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XOXX의 기초지수 변경권에 이토록 높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SOXX가 오랜 기간 글로벌 반도체 대표지수로서의 역할을 해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SOXX의 새로운 기초지수가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성격이 많이 다르다면 SOXX를 더 이상 보유할 이유가 없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고 무려 12월 17일까지 무료 보수를 앞세운 XOXQ도 신규 상장한 마당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주 금요일 캡처를 떠놓은 화면인데요. iShare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SOXX 검색해 보시면 상단에 이렇게 공지가 떠 있었습니다. 6월 21일부터 펀드의 언더라인 인덱스 그리고 펀드 이름 그리고 투자 목적이 바뀐다고 쓰여 있었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종은 중단하고 새로운 언더라인 인덱스는 ICE 반도체 지수라고 합니다. ETF의 플레임 자체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가져다 쓴 것이기 때문에 ETF 이름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에서 iShares 반도체 ETF로 변경이 됐습니다. 6월 22일 iShares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가면 이렇게 ETF 이름이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기초지수가 바뀌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2달 전에 이미 공지가 된 사안입니다. iShares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 블랙락의 ETF 브랜드이죠. 운용사도 운용사지만 이번에 SOXX와 함께 기초지수가 변경된 IBB는 운용 규모가 10빌리언 달러가 넘는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바이오테크 ETF이고요. SOXX도 6.5 빌리언 달러나 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ETF입니다. ETF 네임밸류나 운용자산 규모 모두 엄청나게 큰 ETF인 만큼 이미 2달 전에 대대적인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2021년 4월 21일 블랙락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기초지수 변경 전 그리고 변경 후 ETF 이름, 언더라인 인덱스, 그리고 투자 목적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기초지수가 바뀌는 배경을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공교롭게도 이 IBB 그리고 SOX 모두 나스닥이 산출하는 기초지수를 가지고 있었죠. 어떤 ETF가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출시하려고 하면 그냥 출시를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인덱스를 산출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정 수준 지수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감히 추측하건대 블랙락과 나스닥의 기존 계약 관계가 종료가 되었고 계약 연장이 잘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평범한 직장인인 제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블랙락이 새로 찾은 파트너는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 ICE입니다. 변경된 기초지수 모두 ICE에서 산출하는 기초지수이지요. 일반 투자자분들에게는 다소 생경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회사인데요. 정말 엄청나게 큰 회사이고요. 국내 투자자들에게 익숙한 대표적인 주식 인덱스 하나만 꼽자면 팡플러스 인덱스 정도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펀드 이름도 바뀌고 언더라인 인덱스도 바뀌지만 투자 목적은 완전히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 목적이 동일하다고 해서 두 인덱스가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두 인덱스를 조금 더 자세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초지수 구성 방식을 세세히 뜯어보면 완전히 동일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수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굵직굵직한 항목들만 비교를 해보니까 두 지수가 거의 똑같습니다.
두 지수 모두 나스닥이나 뉴욕 거래소를 구분하지 않고 미국 상장 주식들을 잠재적인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자료에 넣어놓지 않았지만 보통주뿐만 아니라 ADR도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IC 반도체 지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마찬가지로 TSMC 같은 ADR도 편입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종목 수도 30개 종목으로 동일합니다. 심지어 종목들을 어떤 비중으로 가져가는지도 동일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IC 반도체 지수 모두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가져가는데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의 비중 상한은 8%로 두고 나머지 25개의 종목의 비중 상한은 4%로 둡니다. 두 지수 모두 1년에 4번 리밸런싱을 하는데 그 주기도 3, 6, 9, 12월로 동일합니다. 3월, 6월, 12월에는 비중만 조절하고요. 9월에는 종목 재구성까지 하게 되는데 종목을 재구성하는 날도 두 기초지수가 동일하게 9월 세 번째 금요일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ICB에서 반도체로 분류한 종목들 중 시가총액이 큰 30개를 투자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ICE 반도체 지수는 ICE에서 분류한 반도체 관련 종목 중 시가총액이 큰 30개 종목을 투자 대상으로 합니다. 이 ICB는요, 긱스와 더불어서 섹터와 산업을 구분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준 중에 하나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지수의 차이는 여기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야 이견이 없을 텐데 작은 종목들 중에 일부는 얘는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분류를 하는데 또 얘는 반도체 관련주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지수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유발할 만한 종목이나 비중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지수는 거의 동일한 지수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ICE 반도체 지수의 런칭일이 2021년 4월 13일입니다. 뜬금없이 IC는 반도체 지수를 왜 만들었을까요? 감히 추측하건대 블랙락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결별을 확정하고 난 뒤에 IC한테 반도체 지수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추종하던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구성 방식이 많이 다르면 기존의 SOXX를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이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두 지수의 구성 방식이 거의 동일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편입 종목들을 비교해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21년 6월 21일 기준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SOXQ와 이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닌 ICE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SOXX의 편입 종목 30개를 비교해 본 것인데요.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를 한 종목들이 SOXX에는 있지만 SOXQ에는 없는 종목들입니다. 총 6개 종목들이고 이 6개 종목이 SOXX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71%입니다. 두 ETF에 공통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퀄컴이랑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만 한 2%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보면 10%포인트 정도 두 지수가 편입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일한 기초지수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SOXX의 기초지수 변경을 이유로 SOXX를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나는 무조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투자해야만 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추가 매수만 상대적으로 운용보수가 저렴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SOXQ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XL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한 레버리지 ETF인데요. 얘는 그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을 합니다. SOXX는 블랙락의 ETF지만 SOXL은 다른 회사의 ETF이죠. 블랙락의 iShares ETF의 기초지수 변경권과 이 SOXL은 전혀 무관합니다. SOXL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처럼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XX 기초지수 변경권으로 혹시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셨던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